문재인의 검찰은 네. 김만배에게 휘둘리고 예. 윤석열 검찰은 진실을 밝혔다라는 제목을 제가 한번 달아왔습니다. 이게 네. 무슨 말이냐? 이게 뉴스타파와 관련해 가지고 김만배가 지난 대선 3일 전에 뉴스타파에 허위 조작 인터뷰를 통한 대선 개입 의혹으로 김만배하고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예. 그 공소장을 쫙 살펴봤더니만 예. 김만배 사단의 거짓말에 검찰이 수사에 휘둘린 검찰이 그 김만배에게 문재인 검찰이 그렇지 휘둘린 정황이 밝혀졌다. 이런 지금 언론 기사가 났어요. 제가 휘둘렸다. 예. 아니라 검찰도 같이 공범이었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문재인 검찰도 공범이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돌이켜보면은 네네. 검찰이 아침 10시까지 나오라고 했는데 네네. 제가 그럼 아침 10시까지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 안에 밤에 무슨 일이 있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어딜 가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제 9시에 체포됐어요. 오히려인데 10시 넘어서 안 왔으면 체포를 해도 되는데 예, 예. 10시까지 가기로 했는데 병원에서 딱 나온 시간이 9시였거든요. 아하. 9시에 왜 체포를 하냐고요. 그렇죠. 내가 가기로 했는데. 가기로 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제 전부 다 부터해서 아예 나를 범인으로 몰고 들어가려고 그렇죠. 작정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번에 법정 증언에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대장동 법정 증언에 누가 나왔냐면 조우영이가 나왔어요. 아. 부산저축은행.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처남입니다. 조영이가 핵심 증인입니다. 아까 그 얘기했듯이 김만배 그 인터뷰와 관련해 가지고 그게 지난 2011년이었습니까? 그때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와 관련해 가지고 그때 조영이를 그 대검증수부에서 불러서 갔더니만 윤석열 검사가 커피 한 잔 타주고 가라라고 하면서 수사를 무마했다. 이런 식으로 그 얘기했다는 그 주체가 조영 아닙니까? 조영은 윤석열을 만난 적이 없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앞에 윤석열이 있고 뒤에 커피 타줬다가 있고 그 사이에는 박모 검사가 뭐 얘기하고 커피 타주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몽땅 빼버리고 앞에 윤석열 뒤에 커피 타주고 수사 모임했다. 요걸 딱 붙여가지고 허위 인터뷰했는 거 아닙니까? 그것조차도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커피 자체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오호. 예. 왜냐면 조영이가 법정에서 말하는 제가 그거를 자세히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예, 예. 그거를 물어보려고 했더니 김만배 쪽에서 예, 예. 변호사들이 절대 그걸 못하게 어허. 그거를 변호사들이 막 그걸 하더라고요. 관련이 없다 뭐 이러면서 관련이 없다 그러면서 막 그걸 해가지고 재판 중인 사안이다. 그러면서 관련이 없다 그래가지고 또 판사님 그것도 받아들였어요. 어허. 그래가지고 제가 질문한 거는 그 중에서 뭐가였냐면은 저와 관련된 거는 내가 질문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직접 질문했습니다. 어허. 제가 직접 질문했는데 자 그때 당시에 누구하고 인터뷰를 했냐면은 봉지욱하고 JTBC 있었던 봉지욱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JTBC. 예, 예, 거기 예. 있다가 이 인터뷰 끝난 다음에 봉지욱은 뉴스타파로 가죠. 예, 예, 예. 그 뉴스타파로 갑니다. 그 뉴스타파로 간 것도 신기하잖아요. 뉴스타파가 나중에 이걸 또 터뜨리고. 그렇구나. 그랬는데 그 봉지욱이가 뭐를 인터뷰를 하느냐. 어허. JTBC에서 천화동인 1호는 100% 유동규 거다. 야, 맞아. 그게 지금 핵심 아닙니까? 예. 예. 그거 언론에 그 유튜브 틀면 맨날 나오는 게 그거였어요. 그렇죠. 예. 자, 그분은 유동규다 이거 아니에요? 그건 유동규다. 예, 예. 해가지고 100% 유동규다 해갖고 조영이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봉지욱이가 그거를 막 퍼뜨립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그거를 물었습니다. 그 당시 인터뷰 왜 했느냐? 예, 예. 그랬더니 김만배가 시켜서 했다. 예. 법정 증언입니다, 이거는. 예, 예. 김만배가 시켜서 했고 그 인터뷰도 예. 그 다음에 그러면 100% 유동규 거라는 거를 당신이 아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모른다. 모른다. 근데 모르는데 왜 했냐? 김만배가 시켜서 했다. 이게 법정 증언입니다. 야. 예? 그냥 인터뷰 내용이 아니라 제가 법정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를 거짓말하면 그 사람은 위증이지. 또 위증이거든요. 위증이지. 그러니까 거짓말할 수가 없는 자리에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걸로 자 유동규로 몰고 가자. 김만배가 그렇죠. 예, 유동규로 몰고 가자. 그러니까 유동규로 그냥 정리하고 이재명은 아무 상관없는 걸로 그렇죠. 만들고 거꾸로 뭐 마치 그러니까
이 그 일당들은 다 알았대요. 뭐냐면 2012년에 이제 그러니까 2012년 당시에 그때 수사는 부산저축은행 수사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대출해준 수사가 아니라 맞아요. 대출 비리 수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산저축은행 자체의 비리 수사예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이 아예 말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때도 윤석열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 담당 검사를 만났지. 예. 보통 보면 담당 검사 만나지 주인 검사 안 만납니다. 예. 예.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럼요. 예. 예. 피의자가 제가 조사를 그렇게 많이 받아도요. 담당 검사 위에 사람 못 봤어요. 예. 그래서 딱 그렇게 했는데 법정에서 지가 그 조용히도 답답하니까 예. 예.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 커피 타줬다고 그랬기 때문에 난리 난 거잖아요. 이제 그 김만배가 시켜가지고 조용히도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슨 네. 커피를 타줬다고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다니까 법정에서. 그렇습니다. 예, 결국 지금 하시는 것처럼 예, 문재인의 검찰은 예. 이 사건의 특히 그 대장동 사건의 주범이 유동규 본부장이다라고 몰아갔단 말이에요. 그 배후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그 김만배가 남욱이한테도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예. 그분은 그 유동규야라고 했고 그 관련되는 사람들한테 다 그런 식으로 협박했대요. 협박하고 예 그렇게 아니 해서 남욱한테는 협박을 했답니다. 맞아요. 예. 뭐냐면 너 나중에 이재명이 그 당시만 해도 그 당시만 해도 너 이재명 대통령 되면 너 가만 안 둘 것 같아? 너 이재명 대통령 된다. 예,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된다. 너 이재명이 너 가만 안 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남욱이도 쫄아가지고 네네. 귀국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팀의 김만배에 대한 공수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대선 여론 조작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라고 돼 있냐면은 김만배가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관련 의혹 제기와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 위기감을 느꼈고 맞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돼야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고 동시에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맞습니다. 이렇게 적었고 예. 더불어서 그 배경에는 김만배가 대장동 업자들이 이재명이 대장동 사업과 무관하다라는 언론 인터뷰를 하도록 종용하고 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수사기관에 거짓말하도록 유도했다.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썼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야, 진짜, 그래서 예. 저에 대해서만 막 몰고 가게 예, 예. 했고 그래서 그 당시 있잖아요. 남욱하고 정영학하고 뭐 하는 이야기만 듣고 내가 말은 발언 기회도 안 줘요. 예, 예, 예. 예. 사자 대면 했으면은 거기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치고받고 공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발언 기회도 안 줬어요. 그렇죠. 예, 예. 예. 걔들 것만 조서를 썼어요. 그렇죠. 거의. 그러면서 아까 그때 이제 남욱이한테 그렇게 압박을 하고 하니까 남욱이가 같이 있었던 정모 변호사한테 뭐라고 돼 있냐면은 김만배가 변호사와 논의하면서 현재 상황을 뒤집기 위한 언론 작업을 하고 있다. 네. 김만배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 모든 상황이 잠잠해질 수 있다. 자, 이재명이 이게 만약에 그리고 끝에 하나. 자, 대장동 사건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대로입니다. 예, 예. 그리고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거에 이제 거꾸로 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배임 같은 경우에, 예, 예. 이 배임이나 이런 게 이제 걸리면은 예. 돈을 다 뺏기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배임이 되려면 이재명도 죄가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재명도 죄가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이 대통령 됐는데 당연히 배임 무죄 안 되겠습니까? 예. 배임만 무죄되면은 자기는 전부 다 내 거야. 7천억을 자기가 쓸 수 있어요. 전부 다 홀라당 다 내 거야. 내 거야. 이재명이 줄 것도 없어. 아니 다 내 거도. 줄 거를 떠나서 네. 아니 이재명 건 주겠죠. 네. 근데 이재명 건 주겠죠. 뭐 설마. 설마. 대통령이 됐는데 맞아. 대통령 되고 나오면은 천하동인 나오고가 고문하겠어. 아니라 그 전에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이거를 자금 세탁해서 네네. 줬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재명도 돈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김만배도 뭐냐면 무죄가 나와야 나머지 돈 다 쓸 거 아니에요. 이 나머지 돈만 해도 한 5천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돈을 갖다가 자기가 쓰려면 그렇죠.
잠시 이 감옥에 있는 거는 말하자면 일사부재리에 네. 아주 그냥 털어버리는 그렇죠. 아주 작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서 이게 그때 그 김만배는 이재명만 당선되면 우리는 나간다. 그렇죠. 했던 겁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돼야 우리가 산다. 예. 그래야 우리가 재산 다 챙길 수 있고 맞습니다. 처벌도 최소화할 수 있다. 예, 예. 그렇게 해놓으니까 또 그때 남욱이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친구인 그 정 변호사한테 실제로 무슨 지시까지 했었냐 하면은 이게 그 여기 뭐냐 하면은 그 이거 재산이 그분이 여기야 철화동인 1호는 유동규 개인 소유다라는 진술서를 작성해가지고 대장동 비리와 이재명 후보의 연관성을 희석시키라라는 얘기로 얘기했다. 그런 내용도 맞습니다. 공상에 있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다 자기도 공범들한테 예, 예. 다 지시를 합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다 지시를 했고 하다못해 거기 그 천화동인 그 이성문, 예, 이성문, 예. 이성문도 요번에 대표, 이제 성균관대, 대표도 예, 성균관대 변호사 출신, 예. 거기도 뭐냐면 이재명 공산당 예.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다는 그렇죠. 거. 예.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렇죠. 이재명 공산당이란 건 뭐냐 하면은 이재명이 다 뺏어갔다. 그러니까 사기업에 있는 것 네. 다 공익자금으로 환수해 갖는 이게 공산당 아니고 뭐냐 해서 예.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위대한 업적을 했다. 그거지 개인적으로 혜택을 본 게 아니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했다. 프레임 만든 거죠. 예. 그것도 프레임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래서 그 김만배가 저한테 내가 일부러 기자들한테 이재명 공산당 하고 다니고 있어.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야. 옛날부터.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옛날부터 만든 건데 이재명이 또 법정에서 그걸 써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공범입니까? 예. 그러면 김만배의 공범이 이재명이 아니라면 이재명을 보호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제가 만약에 김만배의 공범이고 이재명 말대로 예. 그러면 김만배는 저를 보호해야 지가 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저를 갖다가 집어넣겠습니까? 왜냐면 같은 공범이 아니거든요. 네. 예. 야, 참 그랬는데 수사의 물길이 확 바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동규 본부장님의 회심입니다. 야, 이거는 거의 뭐 우리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은 다메섹 도상으로 그 다마스커스로 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사울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넣으려고 가다가 이 다마스커스 길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게 갑자기 이게 예수님을 이렇게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 거의 그 정도의 사건이다라고 비유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 전만 해도 어쨌든 이재명 정말 살려야 된다라고 하다가 정진상의 어이없는 플레이를 보면서 야, 이건 내가 이거 완전히 이 사람들한테 이용당한구나. 지금 봐도 그렇잖아요. 진짜 측근이라고 하려고 하면은 유동규가 아니고 정진상이 정도는 돼야지. 김용 정진상 정도 돼야 된다고 했는데 한 명을 하면 정진상. 기병도 깜빵 갔어 벌써. 그런데 정진상이 아직까지 깜빵도 안 가고 있다는 거잖아. 내가 차라리 내 측근 정도 되면은 정진상 정도는 돼야 내 측근이다. 이랬어도 내가 빈정이 덜 상했을 텐데 김영을까지를 넣으면서 김영 정진상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빈정 상합니다. 그래서 그건 뭐 농담이고요. 네. 이제 제가 눈치 없기로서니 어허. 변호사 놈이 저희 집사람도 네. 저하고 헤어지게 만들려고 왔던 놈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갈 길 가십시오. 저 사람 못 나온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만약에 제 아내까지도 만약에 그러니까 제 아내도 만약에 그래가지고 갔다면 제가 이제 완전히 의지를 잃을 거 아니에요, 삶에. 그러면 이제 죽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너로 계속 모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집사람 이제 그걸까지 걸리게 하고. 그러니까 쟤들이 그 당시에 검찰들하고 다 짜가지고 저를 계속 죽음의 그냥 골짜기로 계속 몰고 갔던 그런 상황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저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안 됐으면 이 사건 끝났습니다. 수도 있다. 나는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되신 것만 해도 이미
예, 반은 성공하신 거다. 그렇죠. 예. 예. 나라를 구한 거다. 나라를 구한 겁니다. 아닙니까, 이재명 진짜. 사기꾼한테 자, 저는 사기꾼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같은 인간한테 나라를 안 맡긴 게 하늘이 도우신 겁니다. 이거 예, 진짜. 예, 예. 예. 우리 겨울이님 영화 같아요. 형 영화 같은 일이 저한테 벌어졌습니다. 정말 예. 영화 아수라가 있지 예. 않습니까?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 아래 안남시에서 예. 예, 일어난 어마어마한 아수라 같은 이 사실을 일들. 안 믿고 괜히 그 헛소리하는 지금 예. 이 헛소리하는 그 김용 쪽의 그 헛소리들을 믿는 네네. 그 개딸들 예. 참 한심합니다. 제가 그 김용 1심 판결 선고하는 날 아침에 제가 MBN에서 아침에 매일 경제라는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게 목요일 날로 기억나는데 그때 민주당 쪽 패널이 누구였냐? 양문석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날 아침에 양문석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안에 대해서 오전 재판 오전에 방송하고 오후에 있는데 그 선고가 있는데 예. 자기가 김용이 재판에 5번이나 갔다. 그런데 네. 검사가 증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무죄가 확실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내가 참 옆에서 앉아 있다가 내가 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정말 네. 제가 실무 감각상 이 정도의 재판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때 실형 10년을 구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12년 실형 구형했습니다. 12년 구형했습니까? 네. 최소한 5년은 선고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오후 2시에 징역 5년 선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법정 구속까지 했죠. 예, 법정 구속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양문석 이젠 의원님께서 나으리께서 오셔가지고 저보고 야, 최 변호사 네 짝두더령이가 이러더라고. 네. 어떻게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유죄가 나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인간들하고 똑같아. 네. 와. 그러니까 걔들은 집단적으로 머리가 어떻게 됐던가. 예,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죠. 네. 예. 와. 그러니까 사법 정의나 이런 것들도 거꾸로 만약에 지금 김용이라는 사람이 유죄를 줘야 될 자기들 입장이었으면 저거는 사형 선고해야 돼 그랬을 거예요. 예, 예. 예. 야, 정말 어떻게 인간들이 예. 법원에서 여러 가지 사건에서 이재명 측근들에 대해서 예. 유죄를 선고하고 예. 실형을 선고했는 그 지금 감옥 가고 있습니다. 핵심적 근거를 예. 유동규 본부장의 법정 증언과 검찰의 진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피의자들과 증인들을 회유를 했고 거기다 더불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유동규 본부장이 검찰의 입안에 혀라고 하는 이런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예. 할 수가 있는지 예.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예. 법적 책임 예.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지금 유동규 본부장님이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당신들 기다려. 정말 당신들이 떳떳하고 그 말을 예. 믿는다라고 예. 한다고 하면은 예. 당신들 예. 유동규를 위증죄로 예. 명예훼손죄로 고소해봐. 예.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거꾸로 무고죄로 고소해 줄 거야. 바로 고소해 줄게. 네. 예. 그리고 나는 법정에서 가리면 돼요. 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네. 말하지 마. 그 입이 앞서면 안 돼. 네. 사람이 행동으로 할 줄 알아야지. 예. 나는 행동으로 보여줄게. 예. 그리고 내가 지금 원래 말도 없이 니들한테 고소장이 날아가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제가 방송에 갑자기 이거를 물어보셔서 예, 내가 지금 대답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냥 바로 저는 행동합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여전히 많이 덥습니다. 스트레스는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우린 20일만 버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4년 7월 30날 화요일에 들려드리는 멸콩 라이브. 오늘은 또 특별한 손님 모셨어요. 사실 지난주도 못 모시고 지지난주도 못 모시고 근 한 2주 만에 제가 모시게 됐는데 안녕하셨습니까? 송원재 TV의 송원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또 초대를 했네요. 자주 제가 뵙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보내세요? 뭐 여러 가지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동훈 지도 체제가 네. 이제 정착을 조금씩 하는 분위기고요. 그렇죠. 여전히 민주당은 지금 뭐 죽을 쓴다라고 할까요? 음흠.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데도 이런 이야기가 민주당에서 나옵니다.
전당대회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아, 하면 할수록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같다. 네. 이재명 그 1인 독재 체제가 계속되는 데 대한 네. 많은 국민들이 환멸, 외면을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그쪽 전당대회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온라인 투표잖아요. 근데 투표율이에요. 투표를 봤더니 30% 되더라고요. 그래서 30%대에서 지금 약 한 40만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 이 민주당이 언제나 자랑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국민의힘보다 훨씬 많다 우리가. 이쪽은 책임당원, 이쪽은 권리당원. 권리당원 수가 3배 정도 맞는가요? 이쪽은 80만, 이쪽은 한 160만?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다라고 늘 자랑을 했는데, 결국은 이쪽은 한 50% 내외, 45%, 50% 내외 투표율을 보이고 있고, 투표를 기록했고, 이 민주당은 40%가 안 돼요. 보니까 20%에서 30%로 쭉 올라가고는 있으나 30%에서 고정이 됐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0만 정도가 똑같더라고요. 예.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예. 층이. 예. 그렇다면 뭐 개딸들의 그 숫자가 그거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민주당의 분위기가 이재명과 이재명 그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단순화되고 있어요. 예. 이 정당의 움직임이 단순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거든요. 네네. 이재명이 이걸 모를 리가 없고 지금 지지율이 민주당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낮았었죠. 네네. 이 부분을 이재명이 모를 리도 없는데 이재명은 지금 사실은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방탄 가장 두려운 것이 10월입니다. 네네. 10월에 1심 판결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또 다음 달에 이제 대북 송금 재판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으로서는 이게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쪽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것이죠. 10월까지 그러니까 이재명이 구속이 되거나 네. 민주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이 되지 않는 한 네네. 이건 해결이 안 된다라는 부분에서 네. 민주당은 참 힘든 길로 가고 있다.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됐을 경우에 네. 단순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재명이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권에서 제거된다면 네네. 민주당과 같이 망하는 꼴이 나온다. 그렇죠. 그걸 의미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재명의 민주당 전대는 거의 트루먼 쇼 같아요. 보니까 이재명이 선수도 하고 네. 감독도 하고 심판도 하고 PD도 해. 이 선거를 방송하는 방송국의 PD도 해.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자기가 좌우하는 그런 전대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 가짜, 그러니까 트루먼 쇼의 가장 큰 주제는 그거잖아요. 사실인 줄 알았는데 사실 다 가짜인 거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 한 사람만 빼놓고는. 근데 지금 이재명의 트루먼 쇼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짓이죠. 자, 본격적으로 이슈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최민희가 과방위원장으로서 막말이 계속됐었습니다. 우리가 왜 보통 저작거리에서 시비가 붙었을 때 너 나이 몇이야? 그럼 게임 끝나잖아요. 그다음부터는 뭐 드잡이 거의 드잡이죠. 뭐 근데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진짜 뭐 어마어마한 그런 뭐 거의 죽창으로 그냥 계속 찔러대는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선 또 뭐 뇌구조 운운하더니 이번에는 이진숙 후보자가 아니라 동료 의원을 향해서 아주 정말 부적절한 발언을 했어요. 사과는 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박충권 의원이죠. 네. 국민의힘에 네. 탈북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이 탈북 의원 비례대표인가요? 예, 비례대표 네네. 의원입니다. 탈북한 의원을 향해서 네네. 북한 전체주의에 살다 보니까 민주주의 체제를 모르는 모양인데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허걱. 참 충격적인 이야기죠. 충격적인 이야기죠. 민주당 내에 오랜 이 DNA입니다. 이 탈북자들을 비롯해서 네네. 탈북한 의원들에 대해서 멸시하고 이 굉장히 이걸 조롱하고. 정말 인신공격이라고 예, 봐야 예. 되죠. 예, 예. 이런 비열한 인신공격을 해온 건 민주당의 오랜 DNA입니다. 네네. 이 박충권 이 의원에 대해서 사과는 했어요. 네네. 사과를 했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떤 문제죠? 하나는 네네. 가장 기본적으로 인권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네네.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탈북 부분을 조롱하는 것은요. 네네.
이건 기본적인 인권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인권 개념이 나오면 뭐 진보의 상품이었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진보든 보수든 인권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인권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진보는 그냥 인권을 팔아먹는 것이죠. 팔아먹는 거죠. 또 하나는 네. 오랜 이 민주당 내의 운동권 세력의 그 친북 성향입니다. 네, NL. 북한 이 탈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배신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변절자라고 이야기하고 예. 배신자 쓰레기 이야기도 있었죠. 예.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입니다. 예. 박영순 의원이 북한에서 내려온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난해였죠. 네네. 이런 식의 이 생각들이 그대로 터져 나온 겁니다. 이게 참 충격적이었다.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묻고 있습니다. 이 소위 최민희에 대해서 최민희가 이 박충근 의원에 대해서 전체주의에 살다 보니까 민주주의를 모른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과방위를 운영하고 있는 최민희가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민주적이지 않으면서 폭력까지 행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질인 것이죠. 그렇죠. 저질 전체주의를 최민희 자신이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사과를 하면 된 게 아니냐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충건 의원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더라고요. 그 북한에서도 김정은 국방대학이라는 곳을 나와서 화학 쪽을 나왔고 그 김정은 국방대학이 그야말로 북한의 가장 최첨단의 무기들을 만드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미사일이라든지 핵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너무 어려운데 거기서 그걸 나와서 이제 핵 개발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에서 일을 하다가 우리나라로 탈북을 해서 서울대에서 박사과정을 이수를 해요. 멸군 TV에서도 출연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저 댓글에 그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엘리트예요. 그러면 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인민재판과 같다라는 표현이 무슨 모욕적이거나 한다면 반박을 논리적으로 해야죠. 그런데 인민재판은 김충권 의원은 실제로 북한에서 겪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최민희 가방위원장은 인민재판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걸 왜 모욕적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과를 해서 본인들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헤이트 스피치, 혐오 발언, 성별, 그 다음에 세대별, 지역별, 국적, 종교 이런 것과 관련해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만들기 위한 발언, 이런 발언은 개인한테서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집단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혐오 발언으로 지금 고발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번 것 때문에 좀 찾아봤는데 독일 있지 않습니까? 독일이 왜 통독을 하잖아요. 통독을 하는데 독일도 사실 그게 참 빈부가 너무 심하잖아요. 동독과 서독. 그리고 서독의 일반적인 어떤 젊은이들이 되게 싫었어요. 왜냐면 왜 우리가 세금을 내서 저렇게 가난한 동독인들을 도와줘야 되느냐. 이게 통일 독일의 가장 큰 숙제였거든요. 그런데 바로 헤이트 스피치 법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해서 폄하하는 발언을 하면 3년형이에요. 3년형. 그러니까 지금 최민희는 개인에게 사과를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 법사위와 과방위, 법사위에 이어서 과방위의 청문회가 시작이 됐죠. 그렇죠.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청문회가 터져 나왔습니다. 네네. 최상병 관련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청문회도 있었고요. 거기에서 정말 난동이 벌어졌죠. 어떤 거죠? 전청래 위원장이 한국 국군을 모욕하고요. 그 청문회장에 나온 사람들도 모욕하고 국민의힘도 모욕했어요. 자기를 쳐다본다라고 해서 지금 청문회장 법사위 회의장에서 쫓아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지금 뭐 심심하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이 독재를 하고 있어요, 법사위에서. 이런 정청래를 보면서 놀랐던 국민들이 최민희를 보고서는 야, 그래도 정청래가 좀 낫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정청래 최민희가 지금 무슨 경쟁을 하다시피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청래는 사선 의원이고요. 네네. 최민희는 재선 의원입니다. 네. 최민희는 사실은 이 법사 과방위원장을 맡아서는 안 되는 군번이에요. 그렇죠. 이 비례대표를 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지역됐거든요. 네네. 이재명이 왜 이런 사람을 실질적으로 임명을 했을까요? 왜 이 그랬을까요? 부분입니다. 네. 과거에는 네. 과거도 아닙니다. 뭐 몇 년 전만 해도 네. 적어도 위원장, 특히 상임위원장은 예, 국회의 상원이라고 불리는 법사위원장은 네. 그래도 법에 대한 지식이 있고 어느 정도 여야를 통틀었어요. 네. 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겉으로는 하다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려고 했어요. 네. 네. 그 이유는 국민들의 여론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매일같이 방송되는 이 부분에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재명은 그런 사람을 법사위원장이나 지금 과방위원장에 임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죠. 아하. 법사위를 통해서 탄핵 특검 공격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과방위를 통해서 지금 MBC를 지켜야 하고 지켜야 방통위를 무력화시켜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걸 민주당을 단순화시키면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재명은 이 뒤끝에 자신이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국민들은 지금 대한민국 헌정사에 듣도 보도 못한 법사위와 과방위를 운영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 이 민주당의 DNA를 한번 다시 살펴보죠. 정말 끔찍했던 상황들이 2012년에 벌어집니다. 2012년 6월 1일입니다. 임수경이 어느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당시 임수경은 의원이었어요.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테이블에 있었던 한 청년이 사진을 좀 찍어도 될까요? 하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청년은 탈북자 대학생연합, 그러니까 대학생인데 탈북을 했어요. 그래갖고 임수경이 사실 영웅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그렇지 통일의 꽃 않겠습니까?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당시 뭐. 그렇게 만났으니 사진 좀 찍겠다 하고 사진 찍었는데 보좌관이 좀 의학스럽게 그 종업원이 사진을 찍은 거를 그 삭제하라 뭐 이렇게 해서 너무 심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항의를 했더니 임수경의 입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근본도 없는 탈북자 새 땡땡이 어디 국회의원한테 어디다 대들어 계기냐. 개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야, 너 아무것도 모르면서 까불지 마라. 응? 라고 폭언을 계속 이어갔다고 합니다. 바로 녹취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하태경을 변절자라고 이제 했는데 이제 하태경을 포함한 탈북자들을 통칭해서 변절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탈북자 단체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의미로 변절자냐 하고 그때 지적을 한 적이 있죠. 그 당시도 상당히 이게 파장이 컸죠. 임수경은요. 네네. 잘 아시겠지만 이 운동권에서도 그 별로 쳐주지도 않는 운동권이에요. 그렇죠. 임수경은 그냥 운동권의 이 뭐라 이런 때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그냥 이용하는 이용하는 인자였죠. 예. 그 뭐 마담 같은 것이었죠. 네네네. 임수경이 2번 국회의원도 지냈는데 국민들에게 2번 알려집니다. 하나는 2012년에 이렇게 탈북자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놀랐죠. 예. 사과도 했는데 욕을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렇죠. 그다음 NHK 사건이죠, 소위. 네. 광주의 이 술집 사건입니다. 네네. 저 술집 사건에서 모두 임수경을 믿었겠죠. 지금 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송영기를 비롯해서 뭐 모두 다 현역 의원들도 많죠. 있는 예, 사람들입니다. 예. 저걸 우원식도 있었고요. 임수경이 터뜨립니다. 우상호가 있었구나. 그래서 굉장히 임수경으로서는 저 임수경을 북한에 당시에 보낸 게 임종석이었거든요. 네. 그 임수경은 참 돌출 행동을 많이 하는데 임수경의 생각이 이겁니다. 지금 민주당에 흐르고 있는 임수경은 사실은 정통 뭐 운동권으로 봐도 운동권의 논리나 뭐 이런 건 없는 사람입니다. 네네. 그냥 거기에 흘러가는 분위기를 듣고 자기가 행동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 분위기가 임수경의 입을 통해서 이 탈북자 변절자 새끼가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충격적인 것이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최민희까지 이어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권이
왜 그렇게까지 북한에 이 복종적이었는가라는 그 답이 문재인 정권을 지탱한 사람들이 운동권이었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임종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나는 민주당이 이해가 안 가요. PD님, 민주당에게 탈북은 배신인가? 이 제목의 기사를 좀 띄워주세요. 여기를 보면 박영순 민주당 의원이 태영호 의원에게 북에서 온 쓰레기다라는 말을 항의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를 찾아가는데 이재명의 보좌관들이 끌어냅니다. 태용호. 그런데 그때 빨갱이 새끼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빨갱이라는 말은 사실상 민주당이 가장 혐오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색깔론이다. 옛날에 보수라는 그런 군사 정권이 자신들의 어떤 정권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색깔론을 빌 때 빨갱이 잡는다라고 해서 운동권 학생들을 잡았다라는 프레임을 언제나 국민들한테 심어줬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태용호에게 빨갱이 새끼라고 하면서 끌어냈단 말이죠. 또 최민희도 평소에 얼마나 북한과 관련돼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문재인의 그런 그 평화 정책에 대해서 높이 칭송을 했습니까? 그런 자가 북한이 전체주의다라고 또 인정을 하는 듯한 발언을 해요. 이 자들은 논리적인 어떤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곡을 찌르는 말이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이 유지가 되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선거 때 민주당이 선거에 성과를 올리는 것은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지금 이권 카르텔입니다. 네. 지역적으로 이권으로 완전히 뭉쳐져 있는 게 민주당이죠. 음흠. 민주당이 추구하는 어떤 이념이라든지 정치적인 이 지향점은 없습니다. 네. 모두가 이권을 위해서 모여 있는. 음흠.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이런 말이 나왔다, 저런 말이 나왔다요. 지금 북한과 중국이 이 민주당이 밀착하는 것도 이권입니다. 정치적 이권이고 그렇죠. 경제적 이권입니다. 네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이해가 될 부분이다라고 보이고요. 네. 이 민주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이재명은 특히 더욱더 이런 민주당에 가는 가치관과 그동안 오래전에 전통적인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정말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총선에서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네. 운동권 카르텔이라는 말도 나왔고요. 네네. 이권 카르텔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게 한동훈 대표의 발빠른 문제 제기였어요. 한동훈 대표 최민희에게 탈북 동료에게 쓸 말이냐라고 직격을 하고 그 이후에 바로 또 최민희가 사과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의 메신저가 좀 부족해요. 대표가 맨날 이렇게 나설 수는 없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됐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신중해졌어요. 음흠. 당대표로서의 과거 법무부 장관 이 비대위원장으로서의 그 명료하면서도 이 타격감 있는 네네. 이 공격력을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고는 이제 조율에 들어간 것이죠. 뭐 사실은 유연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메시지가 굉장히 약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지금 나와줘야 된다. 네네. 이제 뭐 사무총장 최고위원들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를 한동훈 대표가 메시지를 내지 못할 때 이럴 때 모두 제 몫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예. 이번에 한 가지만 더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 하셔도 됩니다. 최민희와 소위 이진숙의 이 대결을 보셨습니다. 네. 그 많은 국민들이 이진숙이 전사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대단하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진숙 이 후보가 네. 정말 뭐 완벽하거나 이건 아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최민희에게 문제를 삼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최민희도 기자 출신이고 이진숙도 기자 출신입니다. 최민희가 기자 출신인가요? 민원연 시민단체나 하지 않았나요? 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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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이걸 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같은 기자 출신으로서 상당히 민망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서로 지금 네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서로 두 사람이 감정적으로 그것도 최민희입니다. 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을 보였고요. 네. 소위 함량 미달이죠. 그렇죠. 이 함량 미달이 제가 정청래 최민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보여줄 정치적 미천이 없습니다. 네. 오로지 충성입니다. 과잉 충성이죠. 그렇죠. 이재명은 그걸 노린 것이죠. 그렇죠. 그런 개인적인 것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3일, 4월 동안에 이 청문회를 보셨고요. 네. 이례적으로 지금 뭐 대전 MBC도 방문을 하고 대전 MBC 옆에 있는 빵집도 방문을 했어요. 예.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이진숙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국민들은 그 부분을 이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왜 이렇게 됐느냐? 이진숙 후보에 대해서 그냥 폭행을 행사한 겁니다. 네. 검증한 것이 아니고요. 예. 민주당은 이 MBC를 지키기 위해서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겠다. 탄핵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로지 방통위 무력화에만 이게 초점이 가 있으니까 이 내용은 사흘 동안 하고 뭐 현장 뭐 점검을 해도 아무런 뭐 쟁점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네. 민주당이 이 두 가지 실수를 한 겁니다. 민주당이 정청래의 청문회 최민희의 청문회를 거치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민주당이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막말 논란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와, 지난주 토요일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화요일인데 오늘까지 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요? 우리나라 정보사의 군대에 취직한 민간인입니다. 군무원이 방첩 활동을 하는 군무원이 바로 어마어마한 자료들을 유출했는데 오늘 나온 기사들은 첫 번째는 구속됐습니다. 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그것도 어저께까지 엄청 비판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문제가 된 게 지난주 토요일 날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됐는데 월요일까지도 아무 일 없이 출근하는 기밀 유출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랬더니 어저께 영장 청구를 해서 오늘 이제 발부가 된 거고요. 두 번째,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정보사 얘기는 제가 계속 했으니까 뭐 설명 안 드리기로 하고요. 방첩사, 그러니까 정보사가 이 사실, 그 군무원이 기밀을 유출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느냐? 다른 수사기관의 해커가 북한에 들어가서 해킹을 하는데 그 해킹한 내용을 봤더니 우리나라의 군 기밀이 그쪽 북한 쪽으로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봤더니 추적을 계속 거꾸로 역추적을 했더니 군 정보사의 군무원이더라. 이렇게 발견을 하고 정보사에 통보를 한 겁니다. 1차적으로 정보사가 이 사실을 스스로 밝혀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첩보사에서 수사가 시작이 되고 언론에 공개가 되고 난 다음에 인정을 한 것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제 확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보사에서 지난 6월쯤에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네네. 자, 정보사가 이게 일단은요, 전 세계 정보계통에서 이 블랙 요원이라고 하죠. 네네네. 자신의 그 신분을 완전히 숨기고 네. 정보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네. 이게 공개가 되면 어느 나라든 이게 공개가 되면 네.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가족까지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신분이 지금 노출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중국, 러시아 쪽으로 가 있는 지금 블랙 요원들이 모두 귀국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정보 체계가 근본적으로 다 뒤집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이 사안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공개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해킹을 통해서 알려지게 됐죠. 지금 정부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워낙 심각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공개하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고민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되죠. 이미 지금 철수할 것 다 하고 다 공개가 된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런 심각한 상황이 이제 드러났다. 네. 그것도 군무원 한 사람이 그렇죠. 도저히 이 접근할 수 있는 없는데 자기 그 정보를 자기 개인 그 노트북으로 옮겼다. 네. 그리고 유출을 시켰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것도 지금 소위 조선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중국 동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쪽으로 해서 흘러 들어갔다라는 네.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보사가 스스로 깨닫지도 못했고 두 번째는 이것을 쉬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덮으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2018년에도
문재인 정권 시절에 정보사에서 방첩 활동을 하는 그 팀장급에 있는 사람이 건당 100만 원에 블랙요원 리스트 5명을 팔아넘겼더라. 이런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때도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국정원을 망가뜨리더니 이제는 정보사까지 완전히 다 털리는구나.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목입니다. 100만 원에 팔아넘긴 그런 블랙요원 100만 원에 팔아넘기고 고작 4년형 받고 풀려나와. 아니 군의 기밀을 유출시키고 동료 블랙 요원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이런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고작해야 4년형을 하고 풀려나게 한다면 돈 한 번 제대로 벌고 4년 딱 해서 자기는 땡기고 피면 되잖아요. 이런 그것도, 일이 어떻게 100만 원. 그렇죠. 가격도 싸. 어떻게 가격 100만 원에 그렇게 팔아갖고 참 끔찍합니다. 이 부분을 오늘 요즘 상당히 말을 아끼고 있는 한동훈 대표가 전곡을 찔렀어요. 네네. 자, 이 간첩죄 부분이 네. 지금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적국에 한해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법은 적국은 북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에 관계되는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정보는 간첩죄로 처단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벌을. 이 규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생활 무슨 100만 원의 이런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이런 정보를 유출을 했는데 징역 4년 또 더 낮은 걸로 처벌을 받습니다. 간첩죄로 처벌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죠. 지금 조선족 중국 동포를 통해서 들어간 것인데 사실은요. 네. 이런 조선족이나 중국 동포들이 북한의 그 정보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예. 이 처벌을 왜 못하느냐. 음흠. 이 간첩죄 관련 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 한동훈 대표가 지적을 했어요. 네. 자,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에서도 3번, 국민의힘에서도 1건 이 개정안을 내놓았어요. 네. 당시에 문재인 정권이 있을 때 민주당이 내린 결론입니다. 네. 이걸 전부 더 검토해보고 네.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네. 그때 다시 개정을 하자라고 하면서 이걸 거부했어요. 네. 개정이 되지를 못한 겁니다. 그렇군요. 주호영이 당시에 낸 그 법안을 보면 네. 지금은 전 세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네네.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과 북한은 거의 저게 어떤 게 적의 행동이고 어떤 게 지금 동지인지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외국의 선진국은 모두 적국이라고 제한해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외국이라고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네. 이걸 바꾸지 않은 결과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전국을 찌르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을 한동훈 대표가 꼭 이 법안을 바꾸도록 노력하겠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또 못 바꿉니다. 네. 민주당은 중국과 북한의 이권으로 지금 밀착이 되어 있다라는 걸 또 한 번 드러내는 사례일 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첩보 전쟁은 피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첩보 전쟁은 북한만 적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거긴 진영이 없습니다. 심지어 서로- 미국과도 논란이 일지 않습니까? 그럼요. 미국과도 네. 끊임없이 첩보전을 벌이지요. 실제로 그 국방, 총과 대포로 하는 전쟁이 아닌 칵테일 잔을 들고 하는 외교 전쟁, 그 다음에 첩보전 이런 것들은 국경이 없습니다. 북한만 적이 아니거든요. 일본도,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전부 다 우리 군 기밀 담당자들에게 빼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유출했을 때 그 나라, 어떤 나라도 상관없이 간첩죄로 지금 다스려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북한만 적국이므로 간첩이 아니다. 그러면 뭐 한 1년, 뭐 3년, 4년 이렇게 형 받고 나오는 걸 뻔히 아니까 이런 식으로 유출을 시키는 거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어쨌든 여기도 한동훈 대표 발빠르게 딱 지적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면역력 지킴이 제가 한동안 이걸 안 먹어갖고 이게 감기에 걸렸나 봐요. 환신 골드에서 이 2+1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라든지 혹은 기억력 감퇴 또 전립선 비대 이런 부분들에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 한번 참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환신바이오의 대표님께서 사비를 털어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 유현종 작가님에게 의뢰를 해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책을 2권을 냈습니다. 1, 2권이고요. 그 한지를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